네, 그래서 마저 그 듀얼 프로블럼이라는 걸 어떤 식으로 정의하고 풀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내용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2차식으로 저희가 찾고자 하는 옵티멀 클래시파이어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였고요. 그래서 얘를 직접적으로 쿼드라틱 프로그래밍 같은 걸로 풀기보다는 그냥 별도의 방법으로 듀얼 프로블럼을 써서 푸는 게 훨씬 쉽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과는 완전히 별개로 앞서서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그 듀얼 프로블럼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식의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어떤 벡터에 대한 함수가 있고 그 제약 조건으로 hi라는 h1부터 뭐 hl까지의 함수들이 있다고 할 때 얘네들 각각의 벡터를 넣으면 뭐 0이 되는 뭐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최적의 벡터를 찾냐면은 라그랑지안이라는 걸 정의를 해요. 그래서 W 벡터랑 새로운 B 베타라는 벡터를 정의를 합니다. 참고로 이 벡터를 저희가 라그랑즈 멀티플라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어떤 식으로 라그랑지안을 정의를 하냐면 저희가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함수랑 거기에다가 제약 조건들 앞에다가 이런 식으로 상수를 붙여요. 네, 이런 식으로 라그랑지안을 정의를 합니다. 당연히 이거는 i가 1부터 l까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라그랑지안을 정의한 다음에 이제 뭘 찾을 거냐면 이 라그랑지안을 벡터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리고 이 라그랑지안을 그 베타 원소 각각에 대해서 미분한 거, 이 친구들이 모두 0이 되는 그 파라미터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찾으면은 얘를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는 게 이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을 라그랑지안으로 접근을 하는 느낌이고요. 그래서 뭐 얘를 좀 이제 일반화를 시켜가지고 이런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똑같이 w라는 벡터를 찾아야 돼요. 이 fw라는 함수를 미니마이즈하는 w라는 벡터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제약 조건이 이번에는 아까 이 제약 조건에 더해서 부등호에 대한 제약 조건이 이런 식으로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벡터를 gi라는 각각의 함수에 넣었을 때 뭐 여기서 i가 1부터 l까지고 여기서 뭐 i가 1부터 k까지라고 해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제약 조건이 등식 제약 조건이랑 부등식 제약 조건이 두 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라그랑지안을 알파라는 걸 추가로 넣어가지고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함수 더하기 각각의 알파 i 곱하기 등호 제약 조건, 그리고 각각의 베타 i 곱하기 부등호 제약 조건,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당연히 또 아까처럼 미분을 해서 구하실 수 있겠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실 수가 있냐면 얘를 한번 복사를 해보죠. 네, 얘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가 이런 걸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세타 p w라는 거를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얘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알파랑 베타를 파라미터로 가지고 있는데 각각의 베타 i들은 0보다 커야 돼요. 왜냐면 베타 i는 각각 부등식 제약 조건, 그러니까 이니퀄리티 컨스트레인트에 붙어있는 거기 때문에 얘네들 같은 경우엔 무조건 논제로여야 됩니다. 그래야 부등호가 올바른 방향으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라그랑지안을 최대화하는 그 라그랑지안의 뭐 최대값이죠. 네, 최대값을 이 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명하게 저희는 어떤 w라는 게 컨스트레인트를 벗어날 경우 이 값이 항상 무한대로 발산하는 걸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레마라고 합시다. 이 렘마를 증명을 하기 위해서 뭐 일단 두 가지 케이스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만약에 w가 컨스트레인트가 두 개가 있었죠. 그 각각의 등호 컨스트레인트랑 부등호 컨스트레인트가 있었는데 뭐 어떤 hi에 대해서 뭐 h1이라고 할까요?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뭐 h1에 대해서
이 제약 조건을 어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제 뭐 알파랑 베타를 자기 맘대로 고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H1W에 대해서 앞에 붙는 AI를 그냥 굉장히 큰 값으로 잡아버리면은 당연히 자명하게 발산합니다. 그죠? 뭐 아니면 얘가 음수인 경우에는 AI를 굉장히 작은 음의 무한대로 잡아버리면 뭐 당연히 발산하겠죠. 그래서 하나라도 컨스트레인트를 어기는 경우에 이 함수는 무조건 발산할 수밖에 없다 라는 걸 보였고요. 그 다음에 또 일반성을 잃지 않고 어떤 컨스트레인트에 대해서 아까 저희는 컨스트레인트가 이거였죠. 그 논 포지티브였죠. 그러니까 이번에 포지티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뭐 얘가 포지티브면은 뭐 뭔 짓을 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그냥 여기다가 앞에 있는 이 친구를 뭐 그냥 무한히 크게 잡아버리면 되겠죠? 근데 선생님 그냥 앞서서 이 경우도 만약에 얘가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다 그러면은 얘를 뭐 음의 무한대 잡아버리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왜냐면은 여기 있는 것처럼 bi라는 거는 무조건 양수 쪽으로 제약 조건을 잡아줬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발산을 못합니다. 실제로 만약에 다 모든 애들이 이 컨스트레인트를 만족을 하는 경우엔 발산을 안 해요. 근데 이게 아니고 하나라도 이런 식으로 양수가 있으면 그냥 거기에 대응하는 베타 i를 되게 크게 잡아버리면 얘는 발산을 하겠죠. 그래서 이 렘마가 성립하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보인 거는 그거죠. 이 값은 FW가 나오거나 그냥 무한대 값이 나온다. 그래서 제약 조건 만족할 때랑 만족 안 할 때 각각 FW랑 무한대 값이 나와요. 왜요? 왜냐면 이거는 증명했는데 이건 증명 안 했죠. 근데 이건 너무 자명한 게 왜냐면 일단 뭐 여기는 당연히 제약 조건 만족하면 얘가 다 0이니까 항이 날라가요. 그리고 여기는 뭐 당연히 음수 또는 0 값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 앞에 값은 뭐라 그랬죠? 양수예요. 근데 저희가 이 함수에서 하고 싶은 거는 이 전체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죠. 그럼 어차피 이 두 개 곱한 거는 무조건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를 최대화하려면 무조건 베타 i를 전부 다 0으로 잡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얘 0, 얘 0이 돼요. 최대화된 상황에서 제약 조건을 다 만족한다면. 그래서 얘밖에 안 남습니다. 결국에 얘는 제약 조건 만족 여부에 따라서 얘 또는 얘가 된다. 그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이 함수에 대해서 좀 재밌는 짓을 해볼 건데 이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이걸 정의해 봅시다. 얘가 이제 맥시멈 알파 베타 각각의 베타 i는 0 이상에서 라그랑지안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민 맥스 라그랑지안이 되죠. 얘를 그냥 편의상 P 스타라고 둡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이 세타 P에서 벗어나가지고 세타 D라는 값을 한번 정의해 봅시다. 세타 D는 W가 아니라 알파랑 베타를 원소로 봤는데 W라는 파라미터에 대해서 라그랑지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 친구를 생각하면은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여기다가 맥스를 알파랑 베타 그리고 각각의 베타 i는 양수라고 이런 식으로 붙여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그냥 아까 맥스 민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복잡해. 네, 이런 식으로 세타 P를 정의한 거에 대해서는 최소값을 붙여가지고 민 맥스를 만들었고요. 세타 D에 대해서는 맥스를 붙여가지고 맥스 민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각 같은 함수에 대해서 하나는 민 맥스, 하나는 맥스 민이 된 거죠. 근데 사실은 저희가 민 맥스가 무조건 맥스 민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를 증명할 수가 있어요. 얘가 더 크거나 같다. 그래서 뭐 얘를 그래서 편의상 D 스타라고 하면은 항상 D 스타가 P 스타보다 작거나 같은 걸 증명할 수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증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얘가 맥스 민이고 민 맥스죠. 파라미터만 분리되어 있는 거고 얘가 왜 그러냐면요. 어떤 함수에 대해서 이거는 이런 조건은 당연히 만족되는 건 자명하죠.
모든 x랑 y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값만 최소가 되도록 고정을 하는 거랑 하나의 값만 최대가 되도록 고정을 하는 거랑 당연히 뭐 같겠죠. 이런 식의 부등식이 성립을 하겠죠. 그러면은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다가 무슨 짓을 하시면 되냐면 양쪽에다가 양쪽에 헷갈려. 저도 이거 정리가 좀 헷갈리네요, 상당히. 네. 여기 양쪽에다가 이제 맥스 함수를 걸 수 있죠. 그러면 맥스 x, 맥스 y, fxy는 여기 민이구나. 죄송합니다. 민 fxy는 맥스, 여긴 뭐 x 이미 있으니까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양쪽에다가 이제 민을 걸 수가 있습니다. 민을 또 양쪽에 걸어주면은 민 y를 걸어줄게요. 근데 여기 이미 민 y 있죠. 그냥 가만히 있고 민 맥스 f x y 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맥스민이 민맥스보다 작거나 같다. 뭐 이런 식의 증명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뭐 이 증명 자체는 슬라이드에 안 나오긴 해서 그래도 어쨌든 맥스민은 항상 민맥스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값이 달라버리면은 이거를 듀얼 프로블럼이라고 말하기가 좀 부족하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뭘 살펴볼 거냐면 이 d*라는 값이랑 b*라는 값이랑 언제 같아지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기 위한 조건이 이미 알려져 있거든요. 뭐 이거에 대한 정리는 그냥 증명 안 하고 주어져 있는데 저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조건은 f랑 gi가 컨벡스하다. 그리고 각각의 hi가 어파인이다. 여기서 어파인이라는 거는 리니어에다가 어떤 상수항이 더해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할까? 잠시만요.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 뭔가 마땅히 설명드릴 만한 예시가 없네. 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어파인 펑션에 대한 정의가 왜 안 나오지? 잠시만요. 네, 그래요. 어파인 펑션은 되게 엄밀한 정의밖에 안 나오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fx라는 게 어떤 이렇게 표현되면은 리니어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상수가 더해진 형태면 저희는 이걸 어파인하다라고 부릅니다. 그 얘기예요. 됐죠? 그래서 얘는 아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등호 조건이었고요. 등호 제약 조건이었고 얘가 부등호 제약 조건이었죠. 그래서 뭐 컨벡스 해야 되고 어파인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gi가 strictly feasible 해야 돼요. 뭔 소리냐면 저희 아까 조건이 그거였죠. 모든 i에 대해서 gi에다가 벡터 넣은 거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근데 strictly feasible 하다는 게 뭔 소리냐면 어떤 솔루션 얘가 존재해서 각각의 함수들에 넣었을 때 스트릭트하게 네거티브가 나오는 게 존재한다라는 소리예요. 이게 strictly feasible입니다. 그러니까 스트릭트하게 풀 수 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몇 개죠? 하나, 둘, 셋, 네. 이 조건들이 만족이 될 때 저희는 이제 정의를 합니다. 저희는 정리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두 값이 같아요. 당연히 뭐 어떤 솔루션 값들이 존재해가지고 걔네들을 이런 식으로 넣은 값이 되겠죠. 네, 얘네들은 적당한 어떤 솔루션 값입니다. 해서 뭐 이런 정리가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정리가 성립하는 상황에서 각각의 이 솔루션 벡터들은 쿤 커터 컨디션이라는 걸 만족을 하는데요. 얘네들을 쓰면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뭐 얘는 당연하죠.
뭐 얘는 당연하고 뭐 얘도 사실 당연할 겁니다. 아 얘는 알파구나.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알파가 어딨냐. 네 여기 보시면은 알파가 등호 제약 조건 앞에 붙는 거였죠. 베타는 부등호 제약 조건 앞에 붙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배웠던 대로 등호 제약 조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0이 나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얘는 항상 0이고요. 얘네들 각각은 당연히 조건을 만족해야 되니까 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상수들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 간단하죠. 그러니까 각각 모든 i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알파 i 값이 0보다 크면은 무조건 얘는 등호가 된다. 왜냐면 얘가 성립해야 되니까. 등호가 이쪽에만 있죠. 뭐 등호가 양쪽이 있긴 한데 뭐 한쪽이 만약에 0이 아니면 얘가 0이어야 되죠. 힘들어. 그래서 뭐 몇 가지 듀얼 프로블럼에 대한 정의였고요. 다시 우리의 SVM으로 돌아와가지고 저희가 풀려고 했던 문제가 이거였습니다. 네, 기억하시죠? 얘가 저희가 풀려고 했던 문제였으니까 얘는 이제 부등식 제약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형태를 맞추기 위해서 그냥 이런 식으로 넘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얘가 뭐 당연히 GI 뭐 걔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면은 저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 잘 봐요. GI의 W가 0일 때만 AI가 0보다 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저희가 얘기했죠. 각각의 i에 대해서 잠깐만 잘못 썼다. 네, 각각의 i에 대해서 솔루션인 AI 별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 네. 그래서 두 개 곱한 거는 무조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안쪽에 있는 GI라는 게 0이다. 그때만 얘가 이걸 수 있는 거예요. only if. 그러니까 AI가 만약에 양수가 되기를 원한다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무조건 얘가 성립을 해야만 양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얘가 음수다라고 하면 얘는 무조건 0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아까 저희가 살펴본 거에 따르면 GI가 0이라는 거는 뭘 나타내냐면 마진이 지금 정확히 1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값이 0이려면은 그죠. 그러니까 마진이 1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제약 조건이 마진이 다 1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포인트가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때, 네, 뭐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 네, 라고 하면은 얘가 뭐 마진이 1, 얘도 뭐 다 마진이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런 친구들, 이런 벡터 데이터셋에 대해서만, 얘네 세 개에 대해서만 알파 i라는 게 논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는 이 세 개의 데이터셋을 저희가 서포트 벡터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서포트 벡터 머신인지 나오죠 이제. 그래서 전체 트레이닝 셋에 비해서 당연히 이렇게 마진이 정확히 1이 나오는 친구들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서포트 벡터의 수는 당연히 전체 데이터셋에서 굉장히 작은 부분만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를 이제 라그랑지안을 써볼게요. 아까 배운 대로. 그러면 얘랑 뭐 얘는 원래 있던 값이고 알파라는 벡터에 대해서 저희가 미니마이즈 하고자 하는 함수 더하기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있죠 앞에. 그래서 마이너스 붙이고 각각의 알파 i 곱하기 제약 조건, 네,
이게 라그랑지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의 듀얼 폼을 한번 찾아볼 건데 일단은 뭐 얘를 미분을 한번 해보죠. 왜냐면 결국엔 이 라그랑지안을 저희는 최소화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 무조건 각각의 W 원소들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는 무조건 0이 나와야 되죠. 그리고 뭐 얘는 부등호니까 미분한다고 무조건 0 나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이거를 먼저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결국에 얘를 미분하면 깔끔하게 얘가 만들어지고, 뒤에 거 미분하면 상수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한 미분이니까 사실은 뭐 얘만 남겠죠. 네,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래서 얘가 무조건 0이 돼야 된다. 즉 저희는 얘는 무조건 이런 식으로 표현돼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었죠. 그래서 얘를 원래 식에다가 다시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왜냐면 무조건 W는 이 형태여야 되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 추가로 당연히 상수 B에 대해서 미분한 것도 0이 돼야죠. 그래서 그걸 해보시면은, 네, 뭐 이거 해보시면은 베타가 여기 있으니까 알파 i, y i 더한 게 다 0이다. 뭐 이런 추가적인 조건도 나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돌아가서 얘를 다시 이 식에다 넣어주면은 얘는 2분의 1 벡터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i에다가 y i에다가 이제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죠. i는 지금 여기서 쓰고 있으니까 j를 씁시다. j를 써서 알파 j, y j, x j 얘가 되고 힘들어. 그 다음에 여기서 괄호 있죠. xi 더하기 b 괄호 닫고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 식을 이제 전개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사실 이 친구부터 전개를 해보면 얘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i에 대해서 알파 i, y i, x i 얘가 그냥 w잖아요. 그 다음에 w 내적 w랑 같으니까 j에 대해서 알파 j, y j, x j가 되죠. 그래서 얘네들을 정리를 해주면은 i랑 j에 대해서 알파 상수들 이렇게 앞으로 다 빼고 얘네들끼리 내적을 한 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거는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힘들어. 이제 뒤에 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 뒤에 거를 처음부터 진짜 다 정리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항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얘는 전개하면 이제 마이너스 i에 알파 i, y i 더하기 b 뭐 이렇게 될 텐데 얘는 뭐 상수죠. 근데 저희는 앞에서 이 조건을 알아요. 그래서 얘는 0이 되기 때문에 b가 어떤 값이든 간에 얘를 포함한 한은 0이 됩니다. 얘를 포함한 항은 무조건 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무시하고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전개를 해보시면은 네, 참 오래 걸리긴 하는데요. i, j, y, i, y, j 네, 이렇게 되고 뒤에 거를 전개를 해주시면 ai에 대해서 yi가 있고 그 다음에 진짜 잠시만요. 저도 너무 식이 많아가지고 이거를 좀 복사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결국에 yi에다가 이 친구를 그냥 이 뒤에 있는 거랑 뭐 합쳐서 쓸까요? 그러면은 yj xi xj 뭐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고 여기서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친구를 이제 뒤에 항만 좀 추가적으로 전개를 해볼게요. 뭐 시그마만 밖으로 빼주면은 i랑 j에 대해서 ai 여기 있죠? aj 상수니까 빼고 얘들도 상수죠? 그 다음에 얘네들만 다시 내적으로 써주면 네, 해결이 되겠네요. 뭐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항은 얘네들하고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네, yi랑 저거 걸리나? yi에 안 걸리네요. 그래서 잠깐만. 네, 이게 괄호가 헷갈려. 괄호가 여기까지 쳤죠. 그래서 얘는 결국에 독립적으로 얘랑 만나네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네요. 네, 이렇게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정리 최종적으로 해주면은 이 앞에 거랑 얘랑 똑같죠. 그래서 뭐 앞에 상수 붙은 것만 빼면 정리해 주시면 ai에 대해서 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거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에 ij 그 다음에 내적한 거. 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힘들다. 그래서 이제 얘가 뭐였는지를 다시 살펴보면은 저희가 앞서서 구했던 이 라그랑지안을 맥시마이즈하는 맥시마이즈하는 그 값을 w의 값을 다시 대입을 했을 때 나온 라그랑지안의 값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걸 다 구했으니까 듀얼 프로블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여기서 w에 대한 거를 미분을 했으니까 이거 말고 그냥 이 전체의 함수를 맥시마이즈하는 알파의 값을 역으로 살펴보자라는 거예요. w 말고. 그래서 진짜 쓰는 게 오래 걸립니다. 네, 뭐 이 값을 맥시마이즈한 알파를 찾아보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의 조건은 당연히 각각의 알파의 값은 0보다 커야 돼요. 왜? 알파는 뭐에 대한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였죠. 당연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듯이 어디 있냐? 네, 알파는 부등식 조건에 대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였잖아요. 부등식 조건.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앞서 본 것처럼 논 네거티브 조건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추가적으로 구했던 조건 이것도 써줘야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하면 합한 게 0이어야 된다. 자, 이제 이 조건이 저희의 듀얼 프로블럼이에요. 저희가 원래의 문제를 이제 W에 대해서 맥시마이즈를 하는 프로블럼을 푸는 걸 바꾼 거죠. 듀얼 프로블럼으로. 그 다음에 앞서서 저희가 뭘 배웠냐면 듀얼 프로블럼이랑 원래 프로블럼의 값이 같을 조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당연히 F가 컨벡스 해야 되고요. 그리고 각각의 부등식 조건 GI도 컨벡스 해야 되고 이제 등식 조건은 어파인 해야 되는데 여기는 등식 조건이 없으니까 얘는 빼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컨벡스 하면서 동시에 strictly feasible 해야 된다 라고 했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을 하냐? 네, 만족을 합니다. 이유인 즉슨 여기서 일일이 제가 보일 수 있긴 한데 그거 보이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컨벡시티 같은 경우는 뭔지 아시죠? 대충 점 잡았을 때 내분점이 그 함수값보다 위에 있다 대충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에 듀얼 프로블럼의 솔루션이랑 원래 프로블럼의 솔루션이랑 같다는 거를 증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푸는 걸로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프레딕션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 듀얼 프로블럼을 그래서 어떻게 푸냐 그런 것도 사실은 정확히 얘기를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슬라이드는 안 다루고 있어가지고 저도 생략을 할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모델을 다 학습시킨 다음에 새로운 인풋이 들어왔을 때 얘가 경계에 이쪽에 속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 해가지고 얘가 부호가 뭔지를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당연히 여기다가 이제 넣어줍니다. 이거는 저희가 앞에서 W 구했죠. 요거라고 구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거를 정리를 해주면 알파 i에다가 yi 상수 먼저 빼고 벡터끼리는 이런 식으로 내적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얘는 학습 시점에 듀얼 프로블럼에서 저희가 알게 되는 게 알파니까 알파의 값은 저희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은
그 새로운 거에 대해서 각각의 트레이닝 셋의 원소들을 순회를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셋에 있는 원소들을 순회를 하면서 새로운 거와의 내적을 계산을 해서 프레딕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호를 보면 된다. 그리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서포트 벡터가 아닌 항들에서 아까 A, I는 전부 다 0이라고 했죠. 그러면 결국 이 값 전체가 0이 되니까 그 경우에는 계산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항들이 되게 적다. 서포트 벡터에 대해서만 계산을 하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만약에 뭐 이런 프로그램을 생각해 봅시다. 뭐 이런 식의 되게 데이터가 많아요. 근데 동그라미 데이터가 여기 하나 섞여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은 예측을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사실은 얘보다는 얘가 훨씬 더 제너럴라이즈가 잘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런 아웃라이어라고 하는데 이렇게 잘못 좀 이상치가 나온 애들, 이런 애들 때문에 전체 모델이 완전히 이상해져 버리면 그게 조금 더 손해가 크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완화를 하기 위해서 레귤러라이제이션이라는 걸 하는데, 레귤러라이제이션 사실 다음 챕터에도 자세히 나오긴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주 자세히 다루진 않을 거고 그냥 예시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저희가 함수를 어떤 식으로 쓰냐면은, 얘가 이제 오브젝트 펑션이었죠. 이 오브젝트 펑션에 추가적으로 얘를 도입을 합니다. 엡실론 i라는 어떤 항을 도입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각각의 트레이닝 셋에 대해서 이 값이 아까는 그냥 무조건 1보다 더 커야 됐었죠. 지금은 어떤 엡실론 i라는 항 오차를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1보다 조금 더 작을 수도 있어요. 각각의 항이. 그 상황을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그 작아진 만큼, 저희가 오차를 허용한 만큼 걔가 목적 함수에 추가가 되니까 그 중간에서 밸런스를 잘 잡아야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의 제약 조건이고, 당연히 각각의 엡실론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가지고 라그랑지안을 계산을 하면은 얘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없어서 뭐 여기서는 그냥 사실은 이건 빼져 있으니까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얘들이 각각 뭐냐면은, 뭐 얘는 아시죠? 원래 웨이트, 얘는 원래의 바이어스, 그다음에 얘는 입실론 벡터, 오류를 나타내는, 그다음에 얘네들은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어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쓸 수가 있어요. 아까랑 비슷한 방식으로. 그래서 미니마이즈 해야 되는 값 쓰고, 그 다음에 멀티플라이어 곱하기 제약 조건. 그래서 왜 이렇게 되냐면, 이제 이것도 이쪽으로 다 넘겨서 어떤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가 붙은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엡실론 i에 대해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이거에 대한 라그랑주 멀티플라이어를 새로 정의해가지고 걔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면 얘에 대한 당연히 또 듀얼 프로블럼을 찾을 수 있겠죠. 걔를 찾으시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놀랍게도 아까랑 똑같은 형태가 나와요. 근데 추가되는 조건이, 아까는 그냥 이거밖에 없었죠, 조건이. 근데 여기서는 어퍼 바운드가 C라는 어퍼 바운드가 생깁니다. 여기서 C는 오브젝트 펑션에서 얘를 얼마나 여기에 신경을 쓸 거냐,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냐, 이 오차를 허용하는 걸 얼마나 너그럽게 할 거냐에 대한 상수죠. 그래서 이걸로 이 조건만 추가가 되고 아까랑 듀얼 프로블럼이 똑같아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아까랑 비슷하게 직접 계산을 해보시면 나오고요. 네, 그래서 뭐 여기서는 어떤 게 성립을 해야 되냐면은, 그 아까는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뭐 알파 i가 양수이기 위해선 무조건 얘가 0이 나와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게 어떻게 바뀌냐면, 알파 i가 0인 경우에는 무조건 얘가 GI죠. 네, 뭐 얘가 GI 값인데 GI 값이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다.
뭐 엄밀히 말하면 뭐 사실 이 전체가 GI이긴 한데 그냥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알파 i가 C인 경우에는 이 값이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얘네들이 0과 1 사이인 경우에만 얘가 정확히 1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1보다 작아질 수 있는 이유는 앞서 말했듯이 어느 정도의 오차를 허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봤고요. 마지막으로 코오디네이트 에센트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이런 프로블럼이 있다고 합시다. 벡터에 대해서 뭐 알파 1, 알파 2, 뭐 알파 n, 그러니까 여기선 알파가 차원이 n인 벡터죠. 이 프로블럼을 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등고선 비슷하게 w라는 함수를 이런 식으로 그렸다고 합시다. 여기가 알파 1이고 여기가 뭐 알파 2 축이다 라고 하면은 시작 지점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였다 라고 하면 어떤 짓을 할 거냐면은 각각의 알파 i에 대해서 얘를 argv x로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알파 i가 그러니까 i번째 원소만 들어갔을 때 이 전체 함수를 최대화하는 argv x를 취할 건데, 이게 뭔 소리냐면,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그러면은 당연히 등고선이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서 알파 1 축을 따라서 알파 2는 고정을 해요. 현재 값을 고정하고 알파 1만 바꿨을 때 어느 알파 1을 택해야 가장 함수값이 최대화가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를 골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알파 1은 고정하고 알파 2 축만 바꿨을 때 어느 알파 2를 골라야 얘가 최대화가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알파 1이죠. 알파 1을 골랐을 때 어디를 골라야 최대화가 되냐.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또 알파 1 고정하고 알파 2만 바꾸면 뭐 여기가 최대다. 그런 식으로 이제 최대값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이런 알고리즘을 코오디네이트 에센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걸 왜 말했냐면, 앞서 말한 그 듀얼 프로블럼이 결국엔 이런 형태였잖아요. 그래서 뭐 얘를 어떤 복잡한 그 내적 들어간 식을 최대화하는 얘를 알파를 어떻게 찾을 거냐, 걔가 듀얼 프로블럼이었죠. 그래서 만약에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라는 게 존재한다고 하면은 저희는 코오디네이트 어센트를 쓸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알파 1부터 알파 n까지 차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알파 2부터 알파 n까지는 고정하고 얘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과제에서 보셨겠지만 알파를 2개를 뽑아야 돼요. 이유는 얘네들이 무조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했죠. 앞서 봤듯이 듀얼 프로블럼에서 이 조건이 만족돼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 알파 1, y1은 2부터 남은 애들 n까지 더한 거에 이렇게 되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만약에 남은 알파 2랑 알파 n을 다 고정해 놓는다라는 가정이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걔네가 다 고정이 돼 있으면 당연히 얘도 고정이고 그러면 얘를 못 바꿉니다. 그래서 바꿀 거면 알파를 한 번에 2개를 바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사용해서 하는 알고리즘을 SM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컨버전스 할 때까지 첫 번째로 각각의 알파 i, 알파 j를 고르고 그 다음에 얘를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를 이 2개에 대해서 그 코오디네이트 어센트를 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 하는 게 그냥 SM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컨버전스가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서 봤던 그 KKT 컨디션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제 얘를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얘를 완전 엄격하게 뭐 1에서 조금만 올라가도 안 된다 뭐 그런 식으로 보면은 조금 오류가 날 수 있죠. 컴퓨터에 뭐 부동수 시점 같은 거 처리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의 톨러런스를 가지고 보통 측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과제를 수행하실 때 그렇게 하셨겠죠 아마.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알파 1이랑 예를 들어서 알파 2를 골랐다고 해볼게요. 사실 이 고르는 작도 완전 랜덤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뒤에 나올 에러가 최대화되는 거를 찾아가지고 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각의 알파 1, 알파 2에 대해서 뭐 이런 식의 성립을 하겠죠.
이런 식이 만약에 성립을 한다 라고 하면은 이 식을 얘가 뭐 상수니까 그냥 C라고 둘게요. 그러면은 결국에 알파 1 얘가 그냥 1차 함수 형태를 띠죠. 그래서 만약에 알파 1과 알파 2를 변수로 볼 때 이런 식의 1차 함수 형태가 될 거예요. 근데 저희는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각각의 알파는 무조건 0과 C 사이에 있어야 된다라는 컨디션이 존재하기 때문에 각각의 알파는 절대 C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 사이에 존재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정사각형 안에 무조건 존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직선이 이거라고 치면은 그냥 여기서의 로어 바운드랑 하이어 바운드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우랑 하이를 찾은 다음에 뭐 적당히 여기서 옵티마이제이션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제약 조건 다 무시하고 구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LH 이런 제약 조건 무시하고 알파2 unclipped라는 걸 구했으면 얘가 만약에 이 안에 들어가면 그냥 끝난 거죠.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값이 나왔다. 그러면 강제로 H로 내려주고, 이런 값이 나왔다. 그럼 강제로 L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이런 걸 저희가 클리핑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클리핑을 하면은 뭐 이제 클립드된 알파 값이 나올 거고, 얘를 이제 계산에 써먹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과제에서도 수행을 하셨을 거고, 네, 여기까지가 슬라이드 내용이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